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격리회계 기초를 같이 공부하게 될 이문희라고 합니다. 우선 흔히 격리 업무라고 하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격리 업무라고 하면 회사에서 뭐 영수증 같은 거 모으고 그리고 장부를 기록하고 은행 가서 입출금 업무를 보는 것이 격리 업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격리 업무라고 하면은 장부를 기록하는 회계 업무, 그런 것뿐만 아니고 세금을 신고하는 세무 업무, 그리고 기업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 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격리회계 기초라는 과정을 통해서 회사에서 격리 담당 또는 재무 담당, 더 나아가서 우리 CEO들이 알아야 될 그 내용들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실무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학습하게 될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라는 얘기죠. 자, 회계 분야를 알아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파트 1에서. 그리고 파트 2를 가게 되면, 자, 세금 계산해야지 되겠죠? 자, 세금 내는 세법 분야를 파트 2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 3에 가게 되면 기업 경영의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타 부분을 학습하게 될 텐데,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학습할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파트 1에 가가지고 회계 이론이라는 부분을 학습하게 되는데, 학습하는 내용들은 쭉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인데, 자, 1장에 가시게 되면 회계 개요라든가 개념 같은 거죠. 의의, 그리고 회계가 분류되는 사항들, 그리고 회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기본 개념들을 먼저 숙지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2장으로 가게 되면 기업의 재무 상태, 그리고 3장에 기업의 경영 성과라고 하는데, 사실상 회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기업의 재무 상태 또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기업의 재무 상태인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재무 상태표라는 보고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3장으로 가시게 되면 기업의 경영성과라고 해가지고 영업성과라는 얘기죠. 얼마만큼 일을 잘했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우리는 흔하게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파악하고, 이러한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 양식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 개념들을 학습하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회계상의 순환 과정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회계상의 거래를, 회계 기록하고 장부 작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배울 텐데, 먼저 큰 틀, 회계가 순환되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먼저 거래를 식별하고, 그래서 인식하고 측정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재무제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재무제표 작성하는 과정이 매 회계 기간마다 순환된다는 이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풀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기본 개념이 다져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록, 원시기록, 최초의 기록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계 내용이 기록된 것을 분계장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실무적으로는 분계보다는 전표를 작성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자, 분계한 다음에 원장이 옮겨 적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계라고 하는데, 이런 절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복습하게 될 거고, 자, 여기까지 해서 기중의 회계 기록이 다 작성이 됐다면 이제는 연말에 가면 뭘 하게 되죠? 아, 나 결산 때문에 마감하느라고 정신없어.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결산의 절차, 의의가, 그리고 시산표 작성하는 거, 분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 분계하고 다시 정산표, 장부 마감하는 절차를 7장에서 살펴볼 거고, 8장으로 가게 되면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보고서 작성이에요. 자, 재무제표라는 게 도대체 뭐니? 그리고 손익계산서라든가 재무상태표, 이익영업 처분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런 부분들이 주요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이 주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작성된 재무제표를 갖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쭉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숫자만 막 이렇게 나열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깝깝해집니다. 그래서 9장으로 가게 되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의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분석 방법 중에서 제일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이 재무 비율 분석인데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파트 1에서는 회계 이론을 보게 될 겁니다. 파트 2로 가시게 되면 이제 세법,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그럼 우리는 세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세법의 이론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될 텐데 크게는 1장에 가면 세법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세금을 분류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초적인 용어 그리고 사업 형태별로 부담하는 세금이 무엇인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2, 3, 4, 5장에 가게 되면 개별적인 세금, 세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자, 보통 회사들이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법인세입니다. 이 법인세의 의의가 뭔지, 그리고 법인세 계산은 어떻게 하고요, 신고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를 전반적인 절차를 쭉 학습하게 됩니다. 자, 법인으로만 사업을 하나요? 개인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 개인이 내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이 종합소득세의 의의가 뭔지,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 신고 납부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이라든가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뭐 돈 내고 카드 쓰고 나면은 부가가치세라는 게 붙죠. 이 부가가치세가 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 신고 납부하는 절차를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5장에 가게 되면 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국세지만은 요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금을 걷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지방세 의라든가 개별 지방세의 계산, 지방세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계산하는 거 그리고 신고 납부하는 절차를 쭉 학습을 하게 됩니다. 세법 이론 통해 가지고. 자, 파트 3에 가게 되면 회계라든가 세법뿐만이 아니고 기업 경영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자, 가장 출발점이 뭐예요?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사 설립하는, 창업하는 절차입니다. 창업하는 절차가 개인기업도 있고 법인기업도 있겠죠. 그러면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구분의 실익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해가지고 창업하는 요령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1장으로 가게 되면 그렇고 2장에 가게 되면 법인전환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개인 사업을 하다가 규모가 커진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법인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법인 전환한다는 얘기인데 이 법인 전환은 절차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문을 닫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폐업하는 절차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부분은 큰 틀이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영수증, 세금계산서, 뭐 신용카드 이런 자료들, 이 증빙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자,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월급도 줘야 되고요. 자, 직원 채용하고 그러면은 무슨 법이 적용이 되죠?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될 텐데 이런 내용들을 다룬 게 5장에서 인사노무관리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6장에 가시게 되면 급여관리라고 해가지고 임직원을 채용했는데 그냥 일을 시키나요? 돈 주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건비, 급여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급여뿐만 아니고 퇴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퇴직급여를 줘야 되겠죠. 퇴직급여 제도는 어떻게 있고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쭉쭉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잘렸어요. 회사에 잘리게 되면 나중에 실업급여라는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이런 걸 줘요. 자, 이랬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자, 4대 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힘들어 죽겠는데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 해가지고 잔뜩 떼간다는 얘기죠. 이러한 4대 보험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10장에 가게 되면 자본금과 주주관리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보통 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기업으로 설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기업으로 설립을 하게 되면 주주들이 자본금을 투자해 물주라고 하죠. 자본금을 투자했을 때 이 자본금이라든가 주주관리에 관련된 회계라든가 세무상 정리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지 그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11장 가시게 되면 세무조사.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국세청 세무서입니다. 자, 이랬을 때 세무조사 온다고 해가지고 벌벌 떨 게 아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나중에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12장에 가시게 되면 조세 불복제도라고 해가지고 세금이 부과가 됐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 그러면 따져야 될 거 아니야?
따질 때 어떻게 해요? 말로 해요? 아니죠. 뭔가 서류로 갖추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조세불복,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조세불복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보게 되고, 규모가 작고 영세한 업종들, 그리고 특별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우린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외부 회계 감사라고 해서 외부에서 회계 감사를 받으라라는 얘기죠. 자산총액이 굉장히 큰 규모이거나 하는 회사들은 거기에 딸린 식구들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회사가 잘못 회계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에서 회계 감사를 강제적으로 받아라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외부 회계 감사 제도라고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볼 겁니다. 자, 기업 진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진단, 우리 병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 기업이 정상적인지, 주로 어떤 기업이냐면 건설업 같은 업종이에요.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죠. 아파트 공사하고 큰 규모였을 때 이게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부실한 기업이 공사를 하게 되면 기업 경영,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부실한 기업이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도록 저번에 등록할 때부터, 그리고 중간중간에 적법한지 적격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기업 진단 업무인데, 이런 부분을 학습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오게 되는데, 등기하는 제도와 관련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연구소도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연구전담부서라고 요거보다 조금 작은 부분들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설립 절차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회계라든가 세법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거의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계나 세법에서 적용되는 용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낯설어요. 에? 법학이기 때문에. 에? 그리고 회계하면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회계나 세법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돈 계산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돈 계산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근무를 하거나 또는 사업을 경영한다고 했을 때 실적이라든가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재산은 얼마인지 이런 거 파악하는 거 똑같다라는 얘기죠.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용어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실제 쓰고 있는 용어하고 대비시켜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어렵다라는 생각, 그런 선입관념은 버리도록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회계라든가 세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겨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 공부하고 있지라는 것을 까먹어 버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미화가 된다는 거예요. 헤매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계라든가 세법 같은 것은 특히나 연관되는 부분들도 있고 같이 참조하고 대비시켜서 봐야 될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내가 어디 공부하는지를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생각 자체, 개념 자체, 학습한 내용 자체가 뒤엉켜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고 할 것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레진자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쭉 강의를 하면서 짚어갈 겁니다.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급적이면 용어라든가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반복해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돼요. Follow me. 잘 따라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즐겁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